예, 마지막은 이제 게리 배트맨 아저씨의 기자회견. 예, 그냥 이제 뭐 GM 회의 요약 같은 것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앞으로 NHL이 좀 어떻게 뭔가 이제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 그 내용을 안 넣었네. 아 그건 나중에 뒤에 이제 마지막 끝나기 전에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중요한 거 하나 안 넣었네. 뭔가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뭔가 다른 게 이제 좀 뭔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온전하게 여기에 시간을 쓰지 못했는데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빼먹은 게 있었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로 하도록 할게요. 그때가 생각 안 나면 어쩌지? 어차피 그건 그때 이야기고 그러면 따로 뭐 내일 또 생각날 때 하면 되지 뭐. 일단 여기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좀 사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요 언급 의제 같은 부분에서는 이 NHL이랑 NHLPA 그죠? CBA 협상. 아 이게 이제 4월 1 일부터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CBA 같은 게 뭐 CBA가 뭐냐? 아 이제 고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 영문으로 쓰면은 이래요. 뭐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죠. 뭐 이거 앞글자 따 가지고 CBA인 겁니다. 이제 뭐 이걸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노사단체 협약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이 굴러가는 그림에서의 이 협의를 하는 거죠. 이제 큰 그림을 짜고 이제 계약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제 계약 뭐 수익의 지급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계약은 또 예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룰들이 있고 뭐 이런 부분부터 이제 총 다 포함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CBA가 뭐 북미 스포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노사 협약이라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직장 폐쇄가 일어난다라든가 실제로 NHL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좀 시즌 단축이 된다라든가. 왜냐면 이게 협약이 돼야 시즌을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협약 자체가 안 되면 그냥 리그가 안 굴러가는 겁니다. 이제 고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NHL도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20년 전에 그죠? 한 시즌이니까 통으로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주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CBA가 결국 이제 뭐 한번 당연히 이거 사인했다라고 해서 뭐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 CBA가 지금 만료가 되는 게 2026년 9월 15 일이기 때문에 당장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다음 시즌까지 현행 CBA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다음 시즌까지 뭐 이것저것이 협의가 안 되면은 내년에 이제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올해 4월 1 일부터 다시 이제 협상을 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저것. 뭐 이제 뭐 "여긴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양보를 못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해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장 폐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그가 굴러가는 그 기반에 해당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리그가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직장 폐쇄.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단축 시즌이라든가 아예 그냥 한 시즌 통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게리 배트맨 아저씨가 여기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원만하고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수 측이라든가 리그 측의 의견에서 그렇게 이제 충돌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잘 될 거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잡음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뭐 드물지 않지만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사실 뭐 지난 CBA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결국 이제 좀 조율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리그도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뭐 셀러리 캡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큰 문제가 이번에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사람 일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일단 요 부분도 한번 이제 인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면 뭐 올해도 듣기로는 빠르면은 지금 이제 4월 1일 날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빠르면 뭐 올해도 뭐 가능하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올해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올해 이제 이 CBA가 다시 이제 연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2026년 9월 15 일부터 새로운 거 고거 그게
이 올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것도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언급제가 이제 결국 다음 시즌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언제 시작할 거고 다음 시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 시즌 개막일은 10월 7일로 결정이 났다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뭐 딱히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뉴스는 아니죠. 실제로 저는 뭐 9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어 가지고 야 얘네들이 이제 좀 그 캘린더 그죠? IIHF 캘린더랑 그죠? NHL 캘린더가 있는데 좀 맞출라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10월 7일 평소 하는 대로 하고요. 뭐 최근 새 시즌 개막일을 따져봤을 때 이제 22-23 시즌 10월 7일 그리고 23-24 시즌 10월 10일 그리고 이제 올 시즌 10월 4일 날 개막을 했으니까 뭐 평년이랑 별 차이 없다. 그죠? 거의 차이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 뭐 이제 올해보다는 살 좀 밀리지만 평소에도 뭐 거의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NHL이 코로나의 여파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시즌이 중간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뭐 평소에 하던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딱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 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룰 개정 관련해 가지고 뭐 내년 시즌 룰 개정은 아직까지 뭐 없을 예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GM 회의에서 뭐 골 인터피어런스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골 인터피어런스가 좀 그 기준이 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 뭐 사실 예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룰 개정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조건을 달아준다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도 제가 이제 명문화에 대한 뭐냐 이렇게 룰북에 그거를 이제 이 상황을 자세히 써 놓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제 F1에서 이제 올해 이제 룰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파잉에 이 시행되지 못했을 때 요러한 기준으로 이제 그 그리드 그죠? 시작 그리드, 스타팅 그리드를 이제 요 기준으로 정한다.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은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큰 틀에서 룰이 개정이 되는 거 그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에. 예,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가 3대3 연장 시간 관련.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은, 포네이션스 토너먼트에서 이번에 10분짜리 3대3 연장을 보셨죠? 근데 이거를 사실 가벼이 볼 수가 없는 게, NHL이 사실은 좀 미리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입될 만한 룰을 이런 이제 이 자기들의 이벤트성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미리 테스트하는 경향성이 가끔씩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3대3 연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한 거는 물론 이제 더 이제 앞은 AHL에서 그 전 시즌에 테스트를 했었지만 그때 이제 그 4대4, 3대3 하이브리드 연장전 그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키 월드컵 전 시즌 아마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하키 월드컵 때 NHL이 3대3 연장을 최초로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반향도 굉장히 좋았고 그때 이제 최초에 이제 진짜 이제 그때는 3대3이 처음 도입될 시기라 가지고 그냥 공격만 이제 주구장창 그냥 이제 이 치고받고 난타전만 펼치다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그게 이제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3대3을 그 이제 2016년 한 10년 전처럼 막 그렇게 이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공격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진행을 하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거는 이제 뭐 해를 거듭하면서 좀 뭔가 생존 전략을 찾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뭐 리스크를 아주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죠. 3대3에서. 그래서 좀 재미없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3대3도 이제 이 예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하키 월드컵 2016년 그 대회에서 테스트가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리그에 도입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포네이션스에서 10분짜리 3대3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3대3의 시간적인 부분을 좀 조율을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진짜 이제 10분 앞으로 이제 NHL에서도 10분짜리 3대3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7분으로 늘린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들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였었는데 실제로 포네이션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3대3 연장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연장해서 승부가 나게 될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다들 이제 슛아웃 싫어하는 저도 슛아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10분이 되게 된다라고 해도 이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3대3 연장이 길어지면은 결국 이제 그 시간 내에 연장의 승부가 날 가능성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야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에 10분짜리 3대3 연장을 해보니까 선수들의 의견은 힘들어 죽겠다 했습니다. 나 힘들어 뒤지겠다. 못하겠다.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캐나다도 3대3 연장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그림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맥키넌 선수가 진짜 이제 힘들어 죽겠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수들이 결국 이제 뛰는 선수들이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대3 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시간에 살아가지고 3대3 연장에서 정말 18명을 다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죠? 스케이터 18명이잖아요. 이제 그 18명을 그냥 이제 딱 정말 그 조를 진짜 한 6개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수 2명에 수비수 1명 조를 6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탁탁탁탁탁 돌리면 그게 이제 아주 이상적인 세계에서의 3대3에 돌아가는 형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막 한 시프트 치고 바로 들어오는 그런 선수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운영을 하기에 따라 가지고 보통 한 3개 조 정도 돌리지만은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가 이제 이게 북미 사이즈 링크가 작은 링크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커요. 왔다 갔다 하면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림인데 또 이게 요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IIHF랑 NHL 연장전 3대3 연장전의 차이는 NHL은 3대3 연장을 해도 진영을 바꾸죠. 그죠? 그러니까 연장전에도 진영을 바꿉니다. NHL은. 근데 IIHF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벤치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선수 교체가 어려워지고 더 선수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NHL에서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NHL은 사실은 이제 선수를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벤치가 멀면 벤치 이제 그 교체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뭐 이제 실점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승부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HL은 이제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고 IIHF는 예전에 이제 3대3 초창기 때는 이제 이 진영을 바꿨었거든요. 연장전 들어가도. 근데 지금은 진영을 안 바꾸는 게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3대3 연장은 너무 힘들다. 선수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 진영까지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NHL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NHL은 선수들은 이중고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대3 연장 시간이 늘어나면은 안 그래도 NHL, 이제 IIHF는 다르게 일단 연장전 들어가도 벤치가 멀어지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팀이 벤치를 줄이죠. 벤치를 줄인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제 한 3개 라인, 2개 라인 이런 걸 이제 계속 돌린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키판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마지막 뭐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결국은 뭐 3대3 연장전의 시간을 늘린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쩌면 3대3 연장의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가능성 자체는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내용 집어넣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2026년 올스타 주간이 변경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올림픽 개최되는 해에는 올스타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뒤에 찾아보니까 이번 해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6년 올스타, 그러니까 내년 다음 시즌 올스타전을 지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올림픽이 있을 때는 올스타전을 쉽니다.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올림픽 브레이크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안 하는데, 2026년 때는 보니까 올스타전이 이미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NHL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올스타전 끝나고, 그죠? 올스타 주간을 시작으로 올림픽 브레이크를 시작하고, 그리고 올스타전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뭐, 그 올림픽 나간 선수들 중에서 올스타전에서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들도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리 이제 이 선수를 한번 모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올스타전 다 가진 않겠지만, 그리고 바로 이탈리아, 그러니까 뉴욕에서 바로 이탈리아로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026년 올스타전이 UBS 아레나, 그 아일랜더스 홈구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들 한번 모아가지고 어차피 그 선수들 이렇게 다 같이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뉴욕에서 모여서 가는데, 올스타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단 어쨌든 당연히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올스타전 당연히 이제 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대 모아가지고 가기도 더 편하다. 그 목적도 하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치러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좀 부담되는 사안이 뭐냐면은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가 기대보다 너무 흥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부메랑처럼 날아와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올스타전을 하면 사실 이번에 NBA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재미없다고. 네, NHL 올스타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아주 큰 흥행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죠. NHL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포네이션스가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지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올스타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스타전은 진짜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 재미없을 거고. 그동안 봐왔던 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이 이제 좀 조정될 가능성이 생기고, 뭐 이벤트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올스타 게임은 안 하고 뭐 스킬 컴퍼티션만 한다라든가, 진짜 이벤트성으로 그냥 이제 대놓고 이벤트전만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NHL 좀 부담이 되나 봐요. 워낙 이제 포네이션스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짜 매년 그 국제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셨다라고 들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국제전도 별로 재미없어질 겁니다. 올스타전처럼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이벤트를 좀 변경할 생각이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 올스타전은 또 좀 예년과는 또 예년 올스타전과도 좀 다르게, 그리고 예년과도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냐면 올림픽 때는 보통 안 하는데 올림픽 때도 이제 올스타전을 하는데, 올스타전 하는데도 기존 올스타전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 방식 드래프트의 재고,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드래프트를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올해 이제 드래프트는 좀 코로나 때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드래프트를 하면 진짜 뭐 올해 LA 킹스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이렇게 막 책상 깔아놓고 각 팀들 이제 이 주요 이런 그 고위 간부들이라든가, 그죠? 뭐 이제 그 정말 이제 고위직에 있는, 구단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 지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스카우트도 있고, 뭐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이렇게 다 이제 뭐 책상 깔아가지고 막 이제 뭐 전화하면서 트레이드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 당연히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선수들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앉아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그런 대충 이제 머리에 떠오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크립토닷컴에서 하는 게 아니라 7,100석의 피코크 시어터에서 한다고 합니다. 일단 객석수가 상당히 작은 거에서 느끼시겠지만, 작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 방식의 그 드래프트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분산 방식 드래프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랑 비슷하게, 그 코로나 때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막 화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 안 부르고. 일단 톱 클래스 유망주들은 당연히 초청을 합니다. 요거는 초청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팀 대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스카우트, 뭐 이제 아까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초청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팀 이번에 할 그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A팀 뽑을 차례네요. 이러면 이제 A팀에서 뽑을 선수를 그 누구냐? 게리 배트먼. 그 리그 쪽에 알려줘 가지고 이 팀 내부 인사. 원래는 막 팀 내부 인사가 막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뭐냐? 선수 지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저지 막 이런 사진, 기념사진 찍는데, 이게 이제 뭐 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어린 뭐 이제 뭐 구단
구단주 아들같이 보이는 사람도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전 구단 소속된 선수라든가 아니면 게스트가 지명을 한다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팀 내부 인사.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지명한 그게 팀 내부 인사잖아요. 근데 팀 내부 인사가 아니라 게리 배트먼이 직접 지명자를 발표를 합니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분산 방식의 그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 뭐냐 요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뭐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NHL 팀들이 요 분산 방식 드래프트를 선호를 했고 이 뭐냐 자체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 가지고 요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 2023년인가 이제 요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올해 요거를 하는 겁니다. 뭐 작년까지는 분산 방식이 아니었죠. 뭐 집중 방식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의 드래프트인데 이번에 이제 요거를 분산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를 게리 배트먼 아저씨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지가 다 발표를 해야 돼서 그런가? 자기가 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좀 모임의 이런 걸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게리 배트먼 아저씨가 요 방식을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만 하고 2026년에는 기존의 방식,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상들 딱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구단에서 이렇게 드래프트 할 때도 이렇게 다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구단 관계자가 아 우리는 누구 뽑을 겁니다. 이 방식으로 2026년에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부분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만 이렇게 드래프트가 올해만 좀 바뀔 것 같다. 이제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플레이오프 방식의 유지입니다. 요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뭐 팬들은 이제 그 기존의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 후토크 같은 데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뭐 강하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일단 어쨌든 일단 NHL이 1314 시즌 디비전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플레이오프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비전 상위 1위, 2위, 3위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성적 높은 팀 두 팀을 와일드카드 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NHL이. 이거 바뀐 지 10년이 넘었네요. 이제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18, 27, 36, 45 그죠? 이거 시드별로 이제 8팀이 이렇게 시드를 이제 딱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팀이 제일 약팀 상대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바꾸자. 그런 의견을 또 많이 제시를 하시는 편이죠. 하키 팬분들도 실제로 그렇고. 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게리 배트먼 아저씨가 현재 포맷에 별 큰 불만이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디비전 내 1라운드, 2라운드를 디비전 팀들끼리 싸우고 하는 거. 이제 요거인데 제 그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포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근데 세간의 평가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죠? 다들 뭐 예전으로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제 생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샘 팀들이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포맷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부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현재 포맷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1라운드부터 디비전 라이벌전이 펼쳐진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18, 27, 36, 45 방식으로 가면 굉장히 중구난방 같은 느낌으로 시리즈가 펼쳐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죠? 뭐 굉장히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드라마가 생기고 하는 그림도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느낌의 뭐 그런 대진도 왕왕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그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좀 라이벌 매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뭐 디비전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번, 4번씩은 한 시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스토리가 좀 쌓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 방식으로 하면은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는 빈도가 사실 지금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부터 어지간하면은 디비전 라이벌전이 펼쳐지죠. 물론 예외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와일드카드 두 팀이 사실은 또 다른 디비전 팀들이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물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디비전 라이벌전이 1라운드부터 펼쳐진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2라운드에서도 당연히 디비전 라이벌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대진적으로 보셔도 당연히 이제 디비전 2등, 3등 하고 요 두 팀에서는 그 디비전 2등, 3등 중에 한 팀이 올라오게 될 텐데 디비전 탑시드 같은 경우에도 와일드카드랑 붙으면 와일드카드랑은 그래도 성적 차이가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팀들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탑시드들이 그래도 왕왕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도 라이벌전 만날 가능성이 크고 그 2라운드에서도 디비전 라이벌들끼리의 대결이 성사가 되면은 동서부 결승에 디비전별 한 팀씩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진짜 뭔가 디비전들의 챔피언들이 이 동서부에서 이렇게 이제 투닥투닥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규 시즌에서 성적 좋은 팀이 항상 거기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디비전들끼리 이렇게 1, 2라운드를 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디비전에서 제일 센 팀이 올라온 거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수준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승도 동서부 결승이라든가 스탠리컵 결승은 좀 다른 이야기니까 어쨌든 동서부가 만나잖아요. 근데 요런 느낌의 대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대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면은 디비전 편중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동부 결승 봤는데 결국은 이제 뭐 지금 기준 뭐 예를 메트로폴리탄 두 팀이 올라오더라. 아니면 이제 뭐 서부 결승 봤는데 결국은 뭐 센트럴 디비전 두 팀만 계속 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13-14 시즌의 포맷이 개편된 다음에 동부 서부 결승에서 디비전 편중 그러니까 같은 디비전끼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이것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즌 때 조금 이제 변형 규칙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막 그 플레이인 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디비전이 좀 이제 좀 약간 좀 다르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건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근데 포맷 개편한 이후로부터 동부 서부 결승에서 디비전 편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부에서 메트로 대 메트로 뭐 애틀랜틱 대 애틀랜틱 그리고 서부에서 이제 센트럴 대 센트럴 그리고 퍼시픽 대 퍼시픽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것도 좀 급하게 찾느라 혹시나 제가 뭐 하나 놓쳤을 수 있는데 진짜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혹시 한 번 더 검증을 하시고 계신 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뭐 틀렸다라고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혹시 틀렸으면 제가 좀 빠르게 조사하다 가끔씩 좀 틀리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없었어요. 동서부 결승에서 디비전 편중이 발생이 됐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라이벌전이 초반부터 펼쳐지면 좋은 게 뭐냐면은 보시면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면 플레이오프 초반에 관중들의 집중도도 상당히 좋고요. 대중들도 이렇게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키 팬들도 집중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플레이오프 시작을 하면. 근데 그 집중도가 점점 확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 보시는 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 시작돼서 한 달쯤 한 2주, 3주쯤 지나면 당연히 이제 시작했을 때만큼 그런 느낌의 그게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자극적인 부분이라든가 재밌는 그런 기대감도 그렇고. 근데 플레이오프 초반에 굉장히 라이벌전 이런 대진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 집중도가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집중도가 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도 조금 더 관객들을 잘 잡을 만한 요인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 그리고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 같은 경우에도 강팀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이라든가 컨퍼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라운드만 끝나도 거의 이제 팬덤의 절반 가까이가 확 날아갑니다. 왜냐면 이제 뭐 16팀 중에 8팀이 떨어지니까 이 보시는 팬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그 절반에 해당하는 팀들의 팬들이 이렇게 안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스탠리컵 파이널, 뭐 스탠리컵 파이널이라든가 뭐 컨퍼런스 결승전 이런 느낌이 되게 돼도 그럼 이제 뭐 팬을 다 떠나가 가지고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디비전 챔피언 같은 느낌이 되게 되고 좋은 팀들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강팀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면서 경기 질이라든가. 그죠? 왜냐하면 진짜 이제 이거는 메트로의 진짜 올해 정말 뭐 플레이오프까지 가린 결과 뭐 최강 팀 같은 느낌의 팀이 올라오는 거고 퍼시픽도 이제 뭐 이런 느낌 아니 퍼시픽이 아니라 애틀랜틱도 이제 그런 느낌이 올라오게 되면서 동부가 형성이 되고 서부 그런 느낌이 되니까 결국은 경기 질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서 예, 요때는 이제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플레이오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플레이오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저께였죠? 그 어저께인 그저께인가? 이 트럼프 매일매일 이상한 짓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매일매일 뭔가 좀 상식에 벗어난 이런 뉴스가 나오는 요즘 미국인데 블라드미르 푸틴이랑 전화로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나 봐요. 뭐 이제 뭐 전쟁 관련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친선 하키 대회를 개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겠다. 뭐 워낙 지르고 보는 양반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사전에 합의가 됐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게리 배트먼이랑 이야기가 다 됐는데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그래서 혹시 그 이야기가 다 됐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럼 그거대로 문제기도 하고 당연히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게리 배트먼 아저씨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월드컵 그죠? 하키 월드컵 때도 제가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굉장히 아직까지 러시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든가 살짝 피해가는 느낌의 답변.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쟁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수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도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조금 뭐랄까 뭔가 확실한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둘러가는 이야기. 시간이 다 해결을 주겠지. 아직까지 시간 많아. 괜찮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느낌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노코멘트. 라는 느낌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코멘트를 피하는 거 쓸데없이 이야기를 했다가 긁어부스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좀 피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게 될지. 근데 일단 총대를 맬지 이건 뭐 이거 좀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거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 어떤 단체 스포츠도 아직까지 러시아를 두 팔 벌려 환영한 단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IOC조차 그 천하의 IOC 물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IOC가 그 중립국 입장으로 단체전까지도 허용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올림픽 이번에도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오피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떤 단체도 아직까지 러시아를 두 팔 벌려 환영한 단체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체 종목에서는. 근데 그거를 NHL이 먼저 총대를 매는 상황이 사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진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웃긴 이야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일단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더 마지막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뭔가 좀 글로 써가지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 오늘 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좀 누락이 됐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NHL이 뭔가 이제 이야기가 확실하게 있었다. 우리 뭐 보낼 생각이에요. 뭐 이제 아니에요, 우리 보낼 생각 없어요. 그런 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노 코멘트로 읽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친선전에 이렇게. 근데 선수들을 갈라나? 선수들도 잘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지르고 보는 이 몹쓸 성격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인데 NHL도 어쩌면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NHL이 피해를 보는 이야기도 지금 이제 관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NHL이 관세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캐나다랑 왜냐면 캐나다, 미국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 관세 때문에 이런 그게 이제 리그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셀러리 캡이 예전만큼 또 상승이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카드로 활용을 할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오늘 요렇게 예, 내용 마무리하고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NHL이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좀 시각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도 어쨌든 요런 내용들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